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도 오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마감 시황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제의 시장 정리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23%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 0.32%, S&P 500 지수 0.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 정도 상승을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가 다시 또 추세를 회복했다. 이 점에 일단은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국채금리 하락 이유는 미중 간의 마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좀 예상보다 강한 갈등을 보였던 부분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미중 간의 갈등이면 원래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금리 하락 요인이 되면서 시장에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의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금리 인하성 발언들을 좀 많이 한 그런 모습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1,400 정도 지급 완료를 발표했고, 이런 부분들도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올랐더라고요. 테슬라가 요즘에 정말 변동성이 크고,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위험 자산이 계속 상승을 하려면 좀 테슬라가 잘 버텨줘야 돼요. 근데 테슬라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위험 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신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시장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급락한다. 그런 얘기들 나오면은 주식시장에 좀 호재가 아닙니다. 위험 자산에 자금이 계속 유입이 돼야지만이 주식도 동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폭스바겐 14%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안에 테슬라 판매량을 능가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폭스바겐이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또 국내에서도 살짝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를 자체 생산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도 현대차 어쨌든 어느 정도 성장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애플도 2.83%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이폰 12에 대해서 판매가 좀 잘 될 것이다. 추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 국민들이 이제 또 자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판매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호재로서 작용을 했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4% 상승을 했는데, 미국 임상 결과에서 한 79%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 특히 이제 인텔도 2.93% 상승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국내 시장 좀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요,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보합권에서 마이너스 6% 정도에서 플러스 0.28% 정도 사이 1% 내외에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고, 어제는 사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한전이 급락했거든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이 유보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하락을 제외한다면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양호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어제 이제 급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시장 상승 영향 등으로 오늘 또 이제 상승 출발을 한다면, 지금 지수가 딱 21선이거든요. 21선. 3035포인트 정확하게 21선입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만 움직인다면은 안정적인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61선도 막 다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평선이 지금 수렴된 상황에서 방향성을 탐색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이평선보다는 전 저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점, 지난주 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날 저점이 3022포인트였기 때문에 3020포인트만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깨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성이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맞고 부딪힌다, 그럼 맞을 때는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지만, 돌파한다 이러면 새로운 추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좀 박스권이 연장되는지,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종목이 중요하겠죠. 종목이 어제도 보면 포스코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5%대. 포스코라는 종목이 5%대 시총 상위 종목이, 이거 엄청 무거운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경기 민감주 쪽 계속해서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어제 상승 이유는 미국 쪽 상무부에서 반덤핑 관세를 완화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요. 또 중소형 철강 가격들 계속적으로 지금 좀 타이트하고, 그러면서 철근 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이제 국내 열연 및 냉연 도금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고요. 4월에도 또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었고, 일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어제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롯데케미칼 어제 고점이 4%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윗꼬리를 좀 달아서 아쉽지만 그렇게 또 가격 메리트를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4%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56,8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수급 계속 살아있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롯데 정밀화학 같은 그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잘 봐야 돼요. 어제 상승했던 그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잘 보시고,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거의 신고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2.7% 정도 상승 마감을 했었고, 이제 서서히 좀 이런 소비 관련주 쪽으로도 온다,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 워낙 힘들었었지만 주가는 사실 미리 좀 작년 하반기부터 11월부터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신고가를 내려는 모습, 아모레퍼시픽.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때까지는 좀 들고 가셔야 되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면서 모멘텀이 소진될 때,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분명 잘 가는 종목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 장세에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산인프라코어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도 어제 20% 넘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기업 분할에 대한 얘기들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서 작용을 했었고, 사실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예요. 한 12,000원 정도? 이 정도가 좀 적정 주가긴 합니다. 그래서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들고 가도 되는 기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 분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데 기업 분할한다고 거래 정지되고 이러면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상 좀 답답한 거를 좀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기업 분할에 대한 이슈는 좀 긍정적이다, 이 정도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선고 투자 기원하겠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